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문 닫으세요. 위험해요. 차 문이 열리고 바람이 세차게 들어오는 소리. 어머, 아버님! 아버지, 괜찮으세요? 거친 숨소리, 도로 위 모래바람 소리. 괜찮다. 이게 편하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 아내의 비명,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 같았던 그 한마디. 모든 것이 뒤엉켜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사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연 정말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해와 뒤늦게 깨달음, 그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 예상치 못한 오해와 가슴 시린 반전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들이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진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들의 고백으로 시작되죠.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한 사람, 바로 제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이 멀면 세상이 깜깜해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눈이 멀어도 마음이 환한 사람이 있고 두 눈 뜨고도 가장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어두운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 하지만 요즘 유난히 아버지의 숨소리, 공장의 기계 소리, 쇳가루 냄새가 느껴집니다. 며칠 전 공장 문을 닫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어요? 기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네 곁에 있었다.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는 기계의 소리의 대답이라. 아버지는 말수 좋고 조용한 분이었지만 손끝으로 만든 것들은 늘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옛날 사람, 촌스럽고 고집세고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건 저였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는 며칠 전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 때문입니다. 안에는 영수증 한 장과 구겨진 메모지. 눈이 멀면 세상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그 메모, 그게 핵심이군요.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메모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왜 어두운 길을 걸었는지,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길 끝에서 제 등을 떠밀었는지에 대한 사랑을 오해했던 아들의 고백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평생 시골 외곽 허름한 공장에서 쇳소리와 함께 서셨습니다. 새벽 일찍 공장 문을 열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기계를 켜던 모습, 기름때 묻은 작업복, 그게 제 기억 속 아버지입니다. 전형적인 우리네 아버지 모습 같기도 하고요. 묵묵히 일하시는. 어릴 적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은 가족여행 사진을 올리는데 우리는 공장 옆 철제 의자에서 김밥을 먹는 게 전부였죠. 그 마음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남들과 비교하게 되니까. 아빠, 우리도 놀이공원 가면 안 돼요? 거긴 철이 너무 많아. 아빠는 쉬는 날에도 쇠똥이 보고 싶지 않아. 아버님 나름의 유머였는데. 그 말이 농담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가난해서 못 간다고 생각하고 비쳤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공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는 또 그렇게 되죠. 부모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네, 아버지, 말은 없지만 너 공부할 때마다 기계 멈추고 있는 거 몰랐지? 쇳소리 나면 내 집중 안 될까 봐.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철부지였으니까요. 에휴, 어머니는 또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고요. 대학 진학 후 도시에서 직장을 잡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지만 손에는 스패너 대신 점안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이 좀 침침해졌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아버지의 눈이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군요. 금속가루 때문에. 네, 아버지의 시력은 금속가루 때문에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의 진단에도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내가 만든 세상은 아직 잘 보여. 그 말이 허세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게 허세로 들렸군요. 아버지의 속마음은 모르고.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무리한 사업 투자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쇳가루 묻은 돈을 멸시했던 제가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실을 아버지께 숨겼습니다.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아, 자존심 때문에 더 솔직하지 못했던 거네요. 아버지께. 아버지는 제 삶에 방해가 될까봐 두시로 찾아와도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너 바쁠 캔데. 그 말이 못마땅했지만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제 삶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서 주신 거였습니다. 배려였는데 그땐 그게 또 서운하게 느껴졌던 거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공장엔 라디오 소리만 흘렀죠. 아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도연아, 이 목소리 참 좋지 않냐? 사람 목소리는 쇳소리랑 다르게 따뜻하더라. 아들 목소리로. 아버지, 이제 좀 기계 그만하세요. 이 나이에 그걸 왜 붙잡아요? 아휴, 아버지의 외로움을 아들은 몰라주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도 공장 문을 여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삶 자체였으니까요. 쉽게 놓을 수가 없으셨겠죠. 그해 겨울 아버지의 시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 목소리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으셨군요. 아버지는 자주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 얼굴은 기억으로만 본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 속 얼굴은 아버지를 밀어내던 사춘기 시절의 저였으니까요. 아, 그 말이 참 가슴 아프네요. 아들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대답하기 어려웠겠어요. 우리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아버지를 미래로부터 치워놓은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관계가 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관계가 소원해지는 과정이네요. 그리고 그해 아버지가 부탁했습니다. 도연아, 공장 정리 좀 도와줄래? 이제는 손끝으로도 기계를 느끼기가 힘들구나. 그 말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부탁이 결국 그 사건의 시작이 된 거군요. 봄 기운이 오르던 4월 아침 아버지가 공장도 정리하고 나도 이제 그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는 정리를 시작하신 건데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참에 아버지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자.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제 빚 감당도 벅찼기에 아버지를 짐처럼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 현실적인 문제와 겹치면서 아들의 마음이 좀 그렇게 기울었군요. 아버지를 짐으로. 아버지, 공장 정리도 할 겸 여행 한번 가시죠. 산 쪽 공기 좋은 곳에 괜찮은 숙소가 있대요. 그래, 나도 바다 냄새보다는 이제 풀 냄새가 좋다. 아버지는 순수하게 여행 제안으로 받아들이신 거네요? 아버지의 의외의 수락의 따뜻함을 느끼며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 아침, 아버지는 단정한 셔츠에 낡은 중절모를 쓰셨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공장 문고리를 오래도록 더듬으셨습니다. 얘야, 저 문이 나한테는 세상 문이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공장 문이 아버지께는 정말 전부였던 거죠. 평생을 바친 곳이니까. 차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소리 참 좋다. 사람 심장 소리 같구나. 아버지께는 그저 마지막 여행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바람 소리도 새롭게 들리시고 아버님, 오늘은 마음껏 쉬세요. 저희가 다 챙길게요. 그래, 미안하다. 젊은 사람들 시간 뺏어서. 아니에요, 아버님. 이번엔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요. 그때까진 웃고 있었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물 한 모금이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 아내와 제가 나눈 대화를 아버지가 들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 요양원 서류 챙겼죠? 트렁크에 있어. 입원 동의서에 아버님 도장만 받으면 돼요. 아, 이걸 들으셨구나. 눈이 안 보이시니 귀는 더 예민하셨을 텐데. 2번, 도장.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셨겠어요. 뒷좌석의 아버지는 그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귀는 예민하셨죠. 2번, 도장.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공포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불안감이 확 밀려왔을 것 같아요. 다시 출발 후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제 좀 주무시나 봐요. 확실히 잠들었지. 이 말이 아버지 가슴에 빗수처럼 꽂혔겠네요. 나를 재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 수도 있고. 그 말이 아버지의 심장을 찢어놓을 줄 몰랐습니다. 차는 점점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길로 가니까 더 불안하셨겠죠. 어디로 끌려가는 건 아닌지. 도연아, 지금 어디쯤이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산 넘으면 돼요. 산이라.
아, 산. 아버지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 요양원이 산속 버림터가 되어버린 거군요. 고려장처럼. 아버지의 머릿속에선 요양원이 산속 버림터로 바뀌었을 겁니다. 결국 나를 버리러 가는구나. 보이지 않으면 상상은 최악으로 흐릅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더 무섭고. 차가 잠시 멈췄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서류 챙겨요. 도착하자마자 사인 받아야 하니까.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인이라. 그럼 이제 나는 이름으로도 남지 않겠구나 생각하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 사인이라는 말에 완전히 존재가 지워진다고 느끼셨군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찰칵 문 열리는 소리.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문 닫으세요. 아버님, 급정거의 반동으로 아버지는 차 밖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비명, 아버지의 낮은 신음. 괜찮다. 이게 편하다.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편하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니. 아버지는 목숨은 건졌지만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충격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시력까지 완전히 잃게 되셨군요. 사고 충격으로. 깨어난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 머리맡을 어루만지며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듬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겠네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냥 내려서 바람 좀 쐬려 했지. 멈춘 줄 알았어. 끝까지 아들 탓은 안 하시고 그냥 실수였다는 듯이 말씀하시는군요. 아들 마음 불편할까 봐. 여전히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마음 아프죠. 며칠 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요양원 예약하신 거 맞죠? 요양원비가 이미 입금되어 있는데요. 입금자명은 박도현으로. 네, 아버님 이름으로요? 간호사가 건넨 영수증 아래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갈 곳은 내가 정한다. 도연이에게 부담되지 않게 미리 준비했다. 아버지가 스스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공장을 팔아 요양원비를 내고 제 빚 일부까지 갚아놓으셨던 겁니다. 세상에.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려 한다고 오해했는데 아버지는 아들 몰래 아들 짐까지 덜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네요. 정말 엄청난 반전이네요. 이 오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눈이 멀면 세상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 세상은 소리로 남아있더라. 그런데 사람 목소리는 금방 사라지더라. 사람 목소리는 금방 사라진다. 그 말씀이 참 여러 의미로 들리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날 무슨 말을 아버지가 들으셨죠? 확실히 잠들었지. 그 말이 귀에 박쳐서 혹시 나를 재우려는 건가 싶더라. 겁이 났어.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참 한심하지. 그런데 말이다.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줬다는 게 그게 참 고마웠어. 결국 나 때문에 다들 고생했지. 아버지는 아들이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마저도 나를 생각해 준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는군요. 정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조차 나를 생각해 준 것이라 감싸 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너무 깊고 크네요. 아버지는 퇴원 후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입원 서류에 또박또박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발로 들어왔으니 내 발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당신의 의지로 결정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요양원에 가신 지 사흘째 전화가 왔습니다. 박도연 어르신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결국. 자는 듯이 떠나셨습니다. 책상 위엔 메모 한 장. 도연아, 눈이 멀면 세상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나는 그게 무서웠다. 하지만 이젠 괜찮다. 그 처음의 메모와 이어지는 거네요. 네.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아버지는 그걸 두려워하셨던 거군요. 아이처럼 떨리는 글쓴이를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고 제게 가장 큰 선물, 사랑을 믿는 법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정말 긴 여운이 넣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에필로그 부분이죠. 아버지가 떠나신 후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떠난 지 5년. 낡은 공장은 여전히 아버지의 숨결로 가득합니다. 기름 냄새, 녹슨 기계. 그 공간이 아버지 그 자체처럼 느껴지겠네요. 장례 후 한동안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아버지 목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어느 날 요양원 간호사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이라며 안에는 낡은 안경, 작은 라디오,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군요. 그 수첩에는 수첩을 덮고 오래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짐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보물처럼 여기고 계셨습니다. 수첩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군요. 그 후 공장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스패너를 잡으니 꼭 아버지 손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 시동을 걸면 아버지가 그랬듯 이 소리 참 좋다는 말이 떠오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신 거네요. 그 공간 안에서. 사랑은 사람이 떠나도 쇠조각처럼 단단하게 기름처럼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 비유가 참 와닿네요. 쇠조각처럼 단단하고 기름처럼 오래 남는 사랑. 수첩 마지막 페이지, 닳고 다른 곳에 붙어있던 작은 사진. 어릴 적 제가 아버지 어깨에 매달려 웃고 있는 모습. 뒷면에는 내 인생의 가장 밝은 날. 그 한 줄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께 아들은 그저 빛이었네요. 가장 밝은 날. 요즘도 퇴근 전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가 아버지 숨소리와 겹쳐 들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뜻을 알겠습니다. 눈이 멀면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더 두려웠던 겁니다. 네, 아버지의 그 두려움의 정체를 이제야 깨달으신 거죠. 보이는 세상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석양이 공장 철문에 비칠 때 혼잣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먼저 볼게요. 세상이 얼마나 예쁜지. 두 눈으로 대신 봐드릴게요.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세상을 보내요.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눈물 대신 미소가 먼저 나옵니다. 조금 늦게 배운 믿음의 언어,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입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사연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소통이 부족하고 오해가 쌓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사연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에 더 집중했던 것 같고요. 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아버지의 그 침묵 속에는 정말 많은 감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들에 대한 사랑, 배려, 또 두려움, 자존심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말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결국 비극적인 상황까지 간 거니까요. 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거나 오해 속에 관계를 그냥 방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좀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둔 오해마 아니면 전하지 못한 진심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랄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 그리고 좀 더 솔직한 소통, 이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헤아렸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옥상에 누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은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